안녕한가 전용의 진짜 뉴스 안전 빵빵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네. 영화 암살을 보고 김원봉에 꽂혔다. 네. 피우진 북한 보훈처장이다. 아유, 정말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김원봉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조승우 씨가 또 김원봉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제가 네. 참 착잡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박헌영까지도 네. 상당히 이 무슨 이 책이라든가 좌파 쪽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굉장히 미화한 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부인이었던 비비안나하고의 사랑이라든지 첫 번째 주세죽하고의 뭐 주세죽이 이제 바람 나갖고 이제 이혼 당했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막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젊은 여자하고 살 때 그 사진은 지금 봐도요 거의 예술품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로맨틱한 장면 이런 걸 해갖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연안파와 더불어서 이 권력 투쟁에서 진 거다. 그다음에 민족주의자였다. 이런 거를 막 하는데 사실 저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데 대학교 땐 그거 믿었어요. 응? 그러다가 제가 더 많은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아닌 걸 알았던 거죠. 얼마나 폭력적으로 테러를 했는지. 김원봉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그 피우진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한 북한의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요. 연안파로서 숙청을 당했어요. 이건 권력투쟁에서 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일성에 대해서 이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자면 막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연안파 나름대로의 또 내부에서의 문제까지도 있었고요. 네. 저는요. 근데 왜 김원봉을 이렇게 막 할까? 일단은 문재인이 이제 뿅 가가지고 암살 보고 꽂혀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김일성의 손자인 그 김정은이가 혹시 한마디 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 김정은. 응? 우리 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그 김원봉이한테 참 미안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도요. 김원봉은 사실 좀 억울했다고 우리 할아버지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어떻게 했을까요? 오, 맞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영화도 봤습니다. 이러면서 피우진한테 이렇게 임명장 주면서 김원봉 올려줘. 딱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영화만 보면은 하는데 우리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영화 보고 왜 많이 꽂혀요? 원전도 무슨 영화죠? 판도라인가 무슨 그러니까 그 영화 보고 하고 영화 하나에 피를 꽂혔다? 그런 사람이 좀 경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데 지금 암살 보고 피를 꽂혔다. 김원봉 저는 사실 인정할 게 인정합니다. 독립운동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자 기준이 독립운동한 사람을 다 애국자를 한다? 그러면은 박헌영도 독립운동 했습니다. 일제히 깜빵 갔다 왔어요. 그럼 박헌영도 해줘야죠. 자 김일성 독립운동 했습니다. 저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한 것처럼 뭐 수십만 명이 대구는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하면은 중대장급, 대대장급 정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기들이 말했던 무슨 전투 이런 것은 다 지역에 파출소 공격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독립운동 크게 한 것처럼 하는데 어찌됐든 독립운동 한 건 맞아요. 그렇다면 김일성도 훈장 줘야 되고 이제 다 우리 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면 김정은한테도 가족수당 줘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이 명백해야 되는 겁니다. 김원봉 북한에도 올라가가지고 박헌영하고 같이 48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간 검찰총장 했어요.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했습니다.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갑산파 이제 김일성의 파벌 갑산파로 그러죠. 갑산파하고 연안파는 이제 중국에서 연안에서 중공군하고 그죠. 그 당시에 모태통하고 같이 항일 투쟁하면서 연안에 숨어있던 그 그룹입니다. 그렇죠. 비호를 받았던 그 그룹하고 이제 권력 쪽에서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면은 뭐 숙청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훈장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도 없으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유공자 기준을 바꾼다.
이건 나라가 아니죠. 법치가 아닌 거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거 한 편에 김원봉에 꽂힐 정도로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읽은 책이 없고 또 이제 이 조선 공산당사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은 사실 김원봉에 대해서 꽂힐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했던 사람이고 맨날 그 자기는 뒤에서 테러 조종했던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이 내부에서도요. 이렇게 그 했지만은 영화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이상한 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좋은데요. 이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가치로.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물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의 길을 잘못 뒤지면 그 잘못한 데 대해서 책임지고 역사적인 사약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네. 즉 보수에 어떻게 보면 구정물을 끼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김원봉도 그런데 즉 북한에서도 자르고 북한에서도 완전히 그냥 배척을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높이는 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한 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훈이 듣습니다. 네. 어벤져스 보고 꽂혔으면 과학기술이라도 발전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벤져스라도 봤으면은. 네. 울트라 라이트님께서 김원봉 드라마도 준비 중이다. 진짜 저거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원봉에다가 뭐 이제는 김일성도 보면은 뭐 이제 공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북한하고 뭐 하는 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조인가 그 영화인데 아니 북한에서 나오는 공작원은 현빈이 나오고 우리 쪽 공작원은 유해진이 나오고 저는 너무너무 그게 속상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니 북한에 가보면 현빈처럼요. 185 정도 되는 키 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 짝달막해요. 먹어갖고. 근데 현빈은 그냥 쫙 뻗어가지고 맨날 PT 받은 사람처럼 다리도 길고 그리고 유해진은 말이에요. 막 꾀죄죄해가지고 막 못 먹은 말이 돼요? 근데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북한 공작원들은 그리고 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누구야 저게 갑자기 그 가짜 있었잖아요. 그 왜 이렇게 갑자기 황장엽 씨 말고 네. 왜 저기 그 공작원 하나 또 있었잖아요. 무슨 저기 60년대요? 예, 아니요. 다시 네네. 갑자기 생각이 네네. 납니다. 네, 남남 북녀도 모르나 봄 맞습니다. 네. 박병선은 털지도 못하고 있구나. 정말 기가 지금 막히네요. 열받아서 지금 여기 네. 들어오셨다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네요. 네. 네. 그렇죠. 청와대 공식 행사 단골 유지태가 맞고요. 맨날 그냥 이런 사람들만 나오고요. 네. 세터 63님은 유해진이 더 멋지더만. 아니 저도 좋아해요. 유해진 씨 좋아합니다. 캐릭터 좋아합니다. 굉장히 네. 인품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아는 것 같아갖고 네. 그분은 전혀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정치적인 발언 안 하잖아요. 네. 자, 북한 단첩은 다 미화되고 있습니다. 자, 북극성. 북극성. 지금 생각나네. 네. 엉터리죠, 그것도. 그렇죠, 네. 엉터리죠. 근데 거기서도 북극성은 그 누구야, 그 굉장히 주연 배우가 나오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막 투실투실하고 완전히 탐욕스러운 이런 사람만 나오고 황태성 맞습니다, 김진모님. 네. 황태성. 역시 여기다 물어보면 다 됩니다. 야, 그러네요, 정말. 네. 박정희 대통령의 형의 친구 황태성.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그 피우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요, 진짜. 네. 자격 미달인 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죠.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비 맞추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겁니다. 게다가 강경화 장관 몇 번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정말. 여성을 평화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만. 강경화 장관 때문에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런데 피우진 씨는 중령 대령 출신이죠. 네. 대령 출신인데 뭐 그 당시 엄청나게 뭐 한 것처럼 임명할 때 뭐 나왔었죠. 그러나 보면은 능력 미달이고요. 게다가 그 후에 저는 정말 보훈처 사람들 의리 없습니다. 직전 보훈처장을 잡기 위해서 바로 직전 상관 아닙니까? 어거지로 이것 잡고 저것 잡고 그러니까요. 고발하고요. 그래도 하나는 안 털렸습니다. 게다가 직전 보훈처장이 월남전 참전 용사예요. 고엽제 피해자 신고했던 그걸 또 안 받아주고 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피우진 씨의 일단 이 조현옥 인사수석이 스토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뭐 이 유방암으로 절제돼 갖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정말 무능하고 자기네 말 듣는 이 OEM 공장 같은 사람을 이제 보훈처장으로 한 건데요. 저는 그 피우진 씨가 어저께 태도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그 국민이 얘기하는데 막 네. 자기가 자르고 막 네. 소리 지르고 아나무인이고요. 기세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오다 받은 사람이야. 어? 나는 정말 민족의 뭐 배달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제가 보기에는 이 피우진 씨가 김원봉에 대해서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안 되지만은 말하자면 논의 중이다. 이거는 자신이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뒤엎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죠? 네.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다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어요. 네. 언제 어떻게 규정 바꾸고 그다음에 여론이 참장해질 때 어떻게 하겠다 다 있는 거지요. 지금 네. 이미 청와대에 다 보고가 돼 있고요. 대통령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 드라마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원봉 드라마도 다 이미 스케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이제 쫙 바꿔 나가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완화시키고 제거하는 수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열성적으로 네. 이제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충성 경쟁을 하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보훈처가 가장 앞장서서 속된 말로 티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혜원 그 아버지 손영우 씨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은 이 월북을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 갖고 무슨 뭐 간첩을 잡는데 네. 앞장을 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술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월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확인이 안 됐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유공자로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네. 간첩 잡는데 말하자면 앞장을 섰다. 네. 이런 그 엉터리 잣대가 어디 있으며 이 피우진 씨는 정말 사퇴시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전에 그 열람전 찬전해가지고 네, 박승춘. 네, 네. 박승춘 장관을 네, 네. 그렇게 네. 장군을 털려고 해가지고 유공자로도 안 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질이 나빠요. 죄질이 나쁩니다. 네.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전임자에 대해서 그냥 상은 못 주더라도 네. 조용히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내고 다른 부처는 또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처만 유난히 왜 박승춘 그 보훈처장이 좀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 네. 당시에 좌파들에 대해서 몰아붙이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한이 쳐진 거죠. 그래서 야 쟤는 죽여. 네. 라는 것에 총동원령이 내려가지고 네. 그 부처 사람을 또 참 깝깝합니다. 게다가 네. 피우진 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보고 있나.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박영선 청문회도요. 저렇게 당하고 있을 거면 아예 엎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오후까지 돼갖고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이 사람이 뻔뻔하고 자존심 없는 사람처럼 네.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자료 정리조차도 안 된 자유한국당인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막 그냥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 피우진 그다음에 청와대의 시그널도 가끔 혼동해가지고 허튼 소리 하고 또 청와대에 가슴팍 치게 하는 그런데 국민의 가슴에는 대못을 꽂은 강경화 다 사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화나 피우진이나 뭐라고 할까요? 이 청와대로 보기에는 말도 그냥 잘 들으니까 진짜 권력의 신여. 맞습니다. 최은기 씨 네. 말대로 권력의 신여.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네. 따박따박 하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쉬운 대상이고 좋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네.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특히요. 그 손혜원 씨 네. 그 아버지 건에 네. 대해서는 저는 그게 업무상 기밀 누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국회에 불러가지고 네. 거기서 이야기를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먼저 신청하라고 했다. 네. 네. 일반인 같으면 그랬겠습니까? 손혜원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주고 그래서 6번 아버지 떨어졌는데 7번째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과정도 분명히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낸 세금이 그런 돈에 쓰인다는 거. 손혜원에 말하자면 보상금으로 150만 원인가 200만 원씩 간다는 게 정말 저는 가슴 아파요. 치욕스럽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네. 손혜원 어머니한테만 딱 2사람 골랐는데 그러니까요. 해필은 손혜원 어머니예요. 해피리면 이겠어요. 콕 집어가지고 오로지 이 사람.
오로지 이 사람, 우리 사람, 우리 편, 우리 진영, 우리 좌빨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좀 뻔뻔한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오케이 100배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양보해서 네. 그렇게 됐다 칩시다. 네. 그럼 조용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어머니 내서서 그걸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네. 그건 정말 뻔뻔한 겁니다, 진짜. 뻔뻔하다 못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거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